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기북부 평안시민행동의 사무국장 최희신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지금 동두천의 에코뮤지엄 사업은 광암동 턱걸이 마을에서 굉장히 크게 하고 있죠. 저는 2020년, 올해는 이것과 관련된, 재단과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았고요. 마음에 좀 이렇게 체력을 보강하는 시기로 삼았고요. 2020년에 동두천에 있는 근현대사 문화유산을 이렇게 찾아보고 이어내는 작업을 동두천 친구들하고 같이 했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목은 동두천을 찾고 있다이고요. 그거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산으로 나온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찾아다니고 그것을 이었다라는 뜻도 되고 지금 현재도 찾고 있다라는 진행형의 뜻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작업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동두천을 찾고 있다가 어떤 작업이었는지를 얘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이 한 친구들과 저의 소감인 동두천을 나누고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동두천을 찾고 있다는 2020년에 진행이 되었는데요. 올해 7월, 원래 사업 기간은 2020년 중이었고요. 저희가 이 책을 발행을 하는데 올해 중순까지 사용을 하여서 나눔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문화재단의 DMZ 에코뮤지엄 사업 중에 지역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재생하는 공모전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게 되었고요. 동두천 지역에 관련된 아카이빙 사업입니다. 동두천 역사문화 연구회라는 것은 이 사업을 위해서 좀 같이 모였던 친구들이 만든 작은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은 굉장히 거창하지만 그래서 달리 이렇게 너무 가벼운 이름을 짓기도 쉽지 않았고 이런 거를 하고 싶다라는 이상한 꿈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지었고요. 5명의 친구가 모두 모였습니다. 대부분 다 여기서 태어나신, 저는 아주 아기 때 이사를 왔기 때문에 여기서 50년 정도를 살았고요. 대부분 다 그렇게 여기서 태어났거나 정말 동두천 주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이름은 동두천을 찾고 있다라는 이름은 책을 내면서 찾아낸 이름이고요. 마을 돋보기인 동두천이라는 아주 유아틱한 이름에서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좀 찬찬히 들여다보자 라는 뜻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저 5명이 저희 팀 5분이십니다. 동두천을 찾고 있다라는 사업은 이렇게 4가지 사업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일단 아카이빙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아카이빙을 실제로 좀 연수를 좀 받아보아야 되고 저희가 동두천 주민들이고 이런 전문가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수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눈으로 보다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아카이빙을 하러 나가는 거죠. 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는 작업을 하고 발굴된 장소를 직접 찾아가서 사진도 찍고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도 듣고 또 심지어 저희는 너무 지저분하고 역사적으로 정말 깊이 있는 장소인데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청소도 하고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을 표현하다라는 걸로 해서 저렇게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를 캐릭터로 만들었는데요. 저 강아지는 이름이 덕구예요. 우리 덕구인데 과거에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동두천에는 개도 달러를 물고 다닌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돈이 많이 넘쳐나는 곳에서는 예를 들면 저쪽 항구 같은 데서도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이랬는데 심한 보산동 지역 같은 데서는 이 달러 정도가 아니라 개도 100달러를 물고 다녀 이렇게 말할 정도로까지 돈이 넘쳐나던 시절을 표현하려고 귀여운 녀석을 하나 만들었는데 앞으로 이제 이 녀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덕구가 동두천을 막 뛰어다녔으면 좋겠다라는 꿈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을 그리다라는 걸로 저희가 책을 만들고 지도를 만들고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전체는 작업하는 기간 중에 동두천 근현대사와 관련된 장소만 찾았습니다. 동두천은 근현대전 이전의 역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아주 농촌 시골 마을이었고 했기 때문에 32군데 정도를 찾았는데 그 중에 보여주고 싶은 곳 17군데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두천을 좀 시간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17곳은 여기 이제 저희 지도에 나와 있는 표기입니다. 17군데는 밑에 나오는 것처럼 저쪽 북쪽에 소요산보다 더 끝에 있는 북쪽에 있는 노르메시부터 시작해서 소요산 쪽으로 내려오면서 성평관리소, 아리랑다리, 캠프캐슬이 있던 곳, 그리고 동두천역, 그래서 3번 국도를 타고 쭉 내려와서 턱걸이 마을을 지나서 벌산동 마을까지. 그래서 저는 그 장소 중 몇 개를 저희가 아카이빙한 장소 몇 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장소는 노르메시라는 곳인데요. 소요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하봉암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다리를 딱 건너는 순간 만나게 되는 곳인데 그곳에 그런 곳이 있는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곳은 한국전쟁 기간 1951년부터 54년까지 약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노르웨이에서 야전병원을 운영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야전병원을 가지고 온 나라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인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노르웨이가 육상에서 주로 야전병원을 운영을 했었고, 물론 미군이나 이런 데들도 뭐 응급하고 그런 곳들이 있죠. 근데 이거는 아예 야전병원으로 되어 있고, 그 나라는 군인을 전투병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병원을 파견을 한 것이죠. 근데 그 장소가 놀랍게 동두천에 남아 있는 거죠. 저희는 이곳을 찾아보고 친구들이 같이 간 친구들하고 이제 자료도 찾고 뭐 이것저것 다 뒤지고 저희는 심지어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노르웨이 대사관도 찾아갔습니다. 대사관에 가서 이야기도 듣고 노르웨이에서 한국으로 이런 관계들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6.25 그 기간이 되면 노르웨이에서 참전했던 군인들이나 아니면 대사관이나 이런 분들이 그것을 방문하셔서 기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성병관리소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미군과 관련된 성병관리소가 성병 진료소들은 몇 군데 남아있는 걸로 아는데 성병관리소 건물이 이렇게 남아있는 곳은 동두천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71년부터 추진된 기지촌 대책사업 중에서 기지촌을 정화하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기지촌 여성들의 몸을 관리하겠다라는 것으로 지어진 거죠. 그래서 1996년까지 96년 3월에 폐쇄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방치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학교법인 신흥재단의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이 아니라 땅이 그런 거죠. 땅이 신흥재단의 소유이고 건물은 여전히 동두천시 소유이라서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살아남은 곳입니다. 그리고 당시 70년대, 80년대 기지촌 여성들의 애환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굉장히 가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그리고 그 시절의 역사를 그냥 아파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치유와 회복을 하는 장소로 거듭나길 정말로 바랍니다. 그 초기에 이곳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한 5년쯤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다른 생각, 저희 같이 치유와 회복의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찾은 곳은 제가 아래 위로 이렇게 사진을 붙여놨는데요. 3번 국도 평화로에 가면 똑같이 생긴 건물이 350동 정도가 서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다른 건물들도 있는데 이거는 미국의 포드 대통령이 방한을 한다고 했을 때 평화로로 차를 타고 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평화로 일대를 정비하던 사업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땠느냐? 이 건물이 이렇게 앞에 서기 전에는 초가집이 되게 많고 판잣집이 있고 엄청 지저분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평화로를 정비하면서 이 건물을 쭉 3번 국도 그 미군 부대 가는 데까지 했는데 거리가 전체 3.9km에 달하는 겁니다. 자, 저는 전 세계에 어디를 가도 4km 가까이에 이렇게 똑같은 건물을 일시적으로 지어서 그것도 역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장소가 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동두천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동광극장과 문화극장인데요. 동광극장은 1959년에 세워진 극장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전국의 유일한 단광극장으로 남아있다. 근데 지금은 단광극장이 되게 많이 생겼는데요. 과거의 영화를 보여주고 과거의 극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는 극장으로 남아있다는 것과 문화극장은 1964년에 세워진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원래 극장의 용도가 아니라 문화원,
케네디 문화원의 용도였죠. 그래서 올라갈 수는 없지만 이 뾰족하게 서 있는 데가 5층이래요. 저 5층 위에 가면 아직도 봉화대가 자유의 봉화대라고 한 3년간 8.15 때가 되면 불을 지피던 봉화대가 있는데 아직도 그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따 말씀해 주실 광암동 턱걸이 마을입니다. 광암동도 보산동처럼, 여긴 보산동은 넣지 않았는데요. 보산동은 너무나 많이 아시는 기지촌 지역이고, 이렇게 마을에서 마을 분들과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을의 이야기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소개합니다.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걸산동은 이 동두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준 첫 번째 장소인데요. 아마도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미군 부대를 통과해야만 만나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동두천을 찾고 이으려 한 것은 아마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싶어서일 겁니다. 그래서 뭐 당당하게 좀 밖에 나가서 얘기하고 동두천에 사람들이 오는 것을 자랑스럽게 하고 싶어서 이 작업을 했고요. 저는 이런 작업을 할 때마다 늘 평화와 치유를 얘기를 하는데 가장 아픈 곳에서 가장 밝은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동두천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는 또 다른 이유는 나누고 싶어서죠. 이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이런 사태가,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좀 더 건강하고 평화롭고 한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에코뮤지엄이라든가 평화의 방식이라든가 하는 것은 동두천을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양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으려고 한 것은 여기서 계속 살고 싶기 때문이죠. 저 여기서 사는 거 되게 편하고 좋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좋고 그리고 자연환경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어디 갈 때마다 저는 사실 부족하고 불편하다고 느낀 점들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이곳에서 계속 살고 싶기 때문에 이 일을 작업을 했습니다. 동두천은 어쩌면 세계 평화의 꽃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척박한 곳에서 피는 꽃이 더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는 도시 전체가 에코뮤지엄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이렇게 나누고 살고 제가 생각하는 에코뮤지엄은 결국에 무슨 장소라던가 거점이라던가 이런 걸 좀 뛰어넘어서 다 같이 좀 돌아보고 느끼고 새기고 그리고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여기서 아까 번영이란 말씀을 하셨는데요. 막 성장하고 개발하는 게 번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모두가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번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업했던 동두천을 찾고 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